안녕하세요. 차쌈TV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유튜브 채널 그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컨텐츠입니다. 전기차의 애프터마켓 휠, 그러니까 사제 휠 장착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도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황당하게도 많은 사제 휠 업체들이 특정 전기차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해당 차량에 장착해서는 안 되는 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전기차용 사제 휠에 대한 인식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외 자료들을 스터디했었고요.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국내에서 인기리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휠은 전기차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영상 마지막에 문제없이 전기차용 사제 휠을 선택하는 계산법도 포함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20인치가 넘는 휠은 대부분 내연기관 휠과 비슷한 반면 19인치 이하의 휠은 대부분 면적이 박힌 못생긴 공격 휠이 많습니다. 이는 전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면적이 뚫린 휠은 주행 시에 난류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같은 사이즈의 공격 휠 대비 3에서 4% 정도 전비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차 용어 중에 롱롱 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멀리 갈수록 좋다는 의미인데요. 전용 집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왕복하는 시간, 충전 대기 시간,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멀리 가는 전기차를 구입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고, 이 때문에 못생긴 작은 공력 휠은 큰 고민거리가 되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순정 옵션으로 더 큰 사이즈의 휠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6 기준으로 본다면 18인치 대비해서 20인치는 70km가 넘는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승차감까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이 피자처럼 생긴 휠도 싫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가입했던 카페에서 휠 업체 광고를 보게 됩니다. 멋진 휠을 당신의 전기차에 달아보세요. 18인치로 승차감도 좋습니다. 자, 솔깃합니다. 결국 18인치로 출고 후에 사제 18인치 휠로 바꾸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에서의 사제 휠은 밀수된 카피 휠들만 걸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는 공차 중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대부분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2톤을 넘지 않았습니다. 무거워봤자 1700에서 1800kg 정도였고, 모하비급 정도는 돼야 2톤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2톤은 우습게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맞는 휠 선택 시에는 공차 중량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차량 총 중량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공차 중량은 텅 빈 상태의 자동차의 무게이고 차량 총 중량은 정원만큼 사람을 태우고 짐도 어느 정도 실은 상태인 실제 이용할 때의 자동차 무게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오닉6의 경우 공차 중량은 2055kg지만 차량 총 중량은 2415kg로 엄청나게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사실 내연기관에서는 공차 중량 자체가 가벼웠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전기차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 총 중량을 만족시키지 않은 휠이 장착된 차량이라도 잘 포장된 깨끗한 노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지턱이나 포트홀 등을 지날 때 위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휠이 장착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행 중에 휠이 굴절되거나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안전상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휠은 경량 휠입니다. 100만 원 남짓한 저렴한 가격과 멋진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량 휠들은 대부분 플로우 포밍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합금을 고속 회전시키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휠의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량 휠들은 대부분 VIA 690kg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이는 내연기관에서는 충분했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용으로는 적합하다 말씀드리기 힘든 휠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올바르게 전기차 휠 구입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슷한 차량 총중량을 가진 다른 전기차의 순정 휠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오닉6의 GV60 휠을 달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별 고민 없이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도저히 순정 휠들은 마음에 안 들고 사제 휠을 구입해야만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계산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공식인데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휠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VIA 690kg짜리 휠과 아이오닉 6 사륜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값인 2955가 2760보다 크기 때문에 아이오닉 6의 VIA 690kg짜리 휠 4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1.2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권장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넉넉하면 좋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맞추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총중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휠 4개가 장착된 차를 타고 가다가 급경사에서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륜 쪽에 장착된 2개의 휠에 엄청난 하중이 순간적으로 쏠리게 되겠죠. 자, 1.2는 이런 경우 발생할 문제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율로 보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정리드리면 가능하면 순정 휠을 그대로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피자 휠이 싫어가지고 고스트 크롬으로 도색을 하고 캘리퍼 커버도 장착을 했더니 더 이상 피자 생각도 안 나고 나름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래도 나는 진짜 휠을 정말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공식에 수치들을 대입해서 적당한 사제 휠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VI 750이나 790짜리 이상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한 전기차 라이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